야, 박지은, 우리 돈 언제 갚을 야, 거야? 박지은! 우리 회사 돈 언제 복도. 갚을 거야? 28살 박지은은 7명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 이번 달에도 200만 원 입금했는데요. 200만 원? 아직도 1,400만 원이나 남았잖아. 팀장 서윤이가 비웃으며 지은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어제도 점심 굶었지? 돈 없어서?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들 봤어. 내가 화장실에서 물만 마시는 거. 동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천만 원 빌려줬으면 감사하다고 매일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회식비 10만 원 잊지 말고 내. 돈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 이 여자는 왜 매일 회사에서 울어야 했을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박민수 씨는 또다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 28살 딸 지은이가 또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딸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빠 왔어?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매일 우는 진짜 이유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딸 지은이. 민수 씨 부부는 가난했지만 딸만큼은 최고로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 달 월급으로 아빠 구두 사줄게.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은이는 입사 6개월 만에 팀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상사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했고 동료들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일 잘하네. 우리 점심 같이 먹자. 지은 씨, 이번 프로젝트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사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수 씨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최소 3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 민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그런 큰 돈은 없었습니다. 은행 잔고는 고작 500만 원. 집은 전세였고 빚도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돈을 구해볼게. 지은이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등급이 낮아 불가능. 친척들?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회사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팀장 서윤이를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요. 돈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서윤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천만 원?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아, 그래. 안 됐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돈 없는데? 팀장님이 아니어도 혹시 다른 분들께 부탁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서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팀원들한테 말해볼게. 그런데 지은아. 네, 팀장님.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해. 알지? 네, 물론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꼭 갚겠습니다. 그래, 믿을게. 하지만 서윤이의 미소 뒤에는
다른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나 빌리다니. 이제 저 애는 우리말을 거역 못하겠네. 그날 오후 팀 회의. 서윤이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은이가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요. 김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5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저도 300만 원 정도요. 저는 400만 원. 결국 7명의 동료들이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은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가 동료잖아. 어머니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 그날 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자. 동료들에게 보답하자. 하지만 지은이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될 악몽을. 수술 후 일주일. 지은이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지은아, 왔어? 어머니는 좀 어때? 네, 다행히 수술 잘 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다. 그런데 지은아, 팀장 서윤이가 다가왔습니다. 네, 팀장님. 그 돈 말이야. 언제부터 갚을 수 있어? 아, 네. 이번 달부터 매달 200만 원씩 갚겠습니다. 200만 원? 그럼 10개월이나 걸리잖아. 죄송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 그래, 알았어. 그런데 지은아, 빚진 사람은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아니, 그냥 우리가 도와준 건데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야.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점심 가자. 오늘 일식 뷔페야.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도시락? 왜? 우리랑 안 먹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료 이수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 돈 아껴야 하니까 그러는 거구나. 우리한테 갚을 돈이 많으니까. 네. 그래도 가끔은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줬는데. 지은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일식 뷔페 가격은 1인당 3만 5천 원. 지은이에게는 사흘치 식비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동료들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 수술 잘 됐다며? 다행이다. 응, 정말 고마워. 그치? 우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게.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어. 지은아, 우리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해. 지은이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두 번째 변화는 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회식이야. 다들 참석? 팀장님, 저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지은아, 너 요즘 왜 이래? 회식도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원에. 어머니 병원은 주말에 가도 되잖아. 우리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아? 김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들인데 이렇게 피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와. 회식비 5만 원이야. 5만 원. 지은이의 일주일치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지은아, 건배. 네, 건배. 그런데 지은아,
너 이번 달 돈 입금했어? 네, 200만 원 입금했습니다. 200만 원? 그럼 아직 1,800만 원 남았네? 네. 언제 다 갚으려고? 10개월이나 걸리잖아.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서윤희 팀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우리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다음 잔. 지은이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야 해.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참아야 해. 세 번째 변화는 업무였습니다. 지은아, 이 보고서 오늘까지 완성해. 네, 팀장님. 그런데 이건 원래 수진 언니 업무 아니었나요? 수진이는 다른 일이 있어. 내가 해. 하지만 제 업무도 많은데. 지은아, 너 요즘 태도가 왜 그래? 우리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정시 퇴근을 하는데 지은이만 밤 10시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지은아, 아직도 있어? 빨리 끝내고 가. 네. 거의 다 했어요.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맡으면서도 지은이는 참았습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어느 날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 단톡방. 지은아, 그 돈 언제 갚아? 벌써 3개월 됐는데? 지은이는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까지 600만 원 갚았어. 남은 돈도 계속 갚을게. 600만 원? 아직도 1,400만 원이나 남았잖아. 솔직히 2천만 원 빌려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자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지은이 우리 피하는 것 같던데? 돈 떼먹으려나?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우리 기분이 안 좋아.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단톡방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지은이 요즘 점심 혼자 먹더라. 우리 무시하나? 회식도 표정이 안 좋던데. 돈 빌려간 주제에 왜 저래? 지은이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그날 밤 지은이는 자신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월급 300만 원, 동료들 빚 상환 200만 원, 팀 회식비 10만 원, 워크숍 참가비 30만 원, 교통비 8만 원, 통신비 5만 원, 남은 돈 47만 원, 점심값 아끼기, 삼각김밥 1개 1,500원, 저녁 라면 1,000원, 아빠 몰래 엄마 병원비 보태기 20만 원, 실제 생활비 27만 원, 하루 생활비는 9,000원,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저녁은 집에서 라면, 간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화장품은 몇 달째 사지 못했고 낡은 구두는 밑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새 구두를 살 돈은 없었습니다.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텨야 해. 엄마 수술비 때문에 빌린 거니까. 내가 갚아야 해.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빠가 알면 또 무리하실 거야.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지은이는 가계부를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4개월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팀장 서윤이의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40대 중반 강남 아파트에 사는 금수저 출신인 서윤이. 그녀는 지은이를 자신의 장난감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지은. 너 요즘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죄송합니다, 팀장님. 처진 것도 문제지만 옷차림도 별로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새 옷 좀 사 입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옷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좀 해. 얼굴이 왜 그렇게 칙칙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고쳐. 알았지? 네. 어느 날 팀 회의 중 서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팀 워크숍 갑니다. 워크숍이요? 네. 회사 근처 리조트에서 1박 2일. 참가비는 1인당 30만 원. 30만 원?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번에는 빠질 수 있을까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죄송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서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지은 씨, 팀워크가 뭔지 알아? 네. 팀워크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혼자 빠지면 안 돼. 하지만, 너 혹시 돈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이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30만 원도 못 내? 김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은이는 우리한테 돈 갚느라 바쁘잖아요. 아, 맞다. 아직도 1,400만 원 남았지? 팀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내일까지 꼭 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우리 팀 분위기 망치지 말고. 회의가 끝나고 지은이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뭐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 또 혼자 울었습니다. 민수 씨는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는 딸,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딸, 매일 밤 방에서 우는 딸.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딸의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 이게 뭐지?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월급 300만 원, 동료들 빚 상환 200만 원, 팀 회식비 10만 원, 워크숍 참가비 30만 원, 점심 삼각김밥 1,500원, 저녁 라면 1,000원, 엄마 병원비 20만 원.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팀장님한테 혼났다. 옷이 초라하다고 화장을 안 한다고. 하지만 옷 살 돈도 화장품 살 돈도 없다. 점심도 굶었다. 삼각김밥 살 돈도 아껴야 한다.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 내일은 워크숍 참가비 30만 원을 내야 한다. 어떻게 구하지? 아빠한테 말할까? 아니야, 절대 안 돼. 아빠가 알면 걱정하실 거야. 버텨야 해. 조금만 더. 엄마 수술비 때문에 빌린 거니까. 내가 갚아야 해. 민수 씨는 가계부를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몰랐다니.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겪는 고통, 매일 굶으며 빚을 갚는 모습, 혼자 사귀며 우는 밤들. 이럴 수가.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일찍 일어나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아, 일어났니? 응, 아빠. 출근 준비 중이야. 아빠가 아침 차려놨어. 나와서 먹고 가. 아빠, 시간 없어. 회사 가야 해. 지은아. 민수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아빠랑 잠깐만 이야기하자. 지은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지은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매일 밤 우는 것도 아빠가 다 알아. 아니야, 아빠. 나 괜찮아. 지은아,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민수 씨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지?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그건 너 회사 동료들한테 돈 빌렸니? 응, 2천만 원이나. 엄마 수술비 급하게 필요했어. 아빠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내가 혼자 감당했구나. 회사에서 괴롭힘 당하면서 지은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아프고 내가 돈을 빌려서 이렇게 됐어.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매일, 매일 힘들어. 동료들은 나를 빚쟁이 취급하고 팀장은 계속 괴롭히고 회식비도 강제로 내야 하고 워크숍도 가야 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못 사고.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민수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어. 하지만 아빠 어떡해.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 안 돼. 아빠가 나설 일이 아니야. 민수 씨는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아빠를 믿어봐. 하지만, 그리고 내일부터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있어. 알았지? 민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회사 비리를 고발할 때의 그 눈빛. 딸은 몰랐지만 아버지 박민수는 그저 작은 철물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지은이는 겨우 모은 30만 원을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워크숍 참가비입니다. 서윤이는 돈을 받아들고 비웃었습니다. 박지은 씨, 이거 현금이야? 네. 요즘 누가 현금 내? 다들 계좌이체 하던데? 서윤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계좌이체가 여의치 않아서. 여의치 않아? 통장 잔고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너 우리한테 2천만 원 빌렸지? 서윤이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4개월 됐는데 아직도 1,400만 원이나 남았네.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나 곧 결혼하는데 그 돈 좀 빨리 갚아줘. 결혼 자금 필요하거든. 태수 오빠 최선을 다해서 갚고 있어요. 매달 200만 원씩. 200만 원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으면 안 돼? 하지만 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럼 야근 수당이라도 받아서 갚아. 우리도 돈이 급해.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 넌 매일 점심도 편의점에서 먹잖아. 그 돈도 아까워서 굶는 건 아니지? 여직원 이수진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나 이해한다. 돈 없으면 초라해지잖아. 그래서 우리랑 회식도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돈 빌려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왜 매일 움츠리고 다녀? 우리가 우스워?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이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 하지만 동료들이 따라왔습니다. 지은이 여기 있었네. 너 요즘 왜 혼자 먹어? 우리 피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한테 돈 빌려놓고 이제 우리 무시해? 정말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 서윤이가 지은이의 삼각김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삼각김밥만 먹어? 영양 부족하겠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봐, 얼굴도 누렇게 떴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내가 쓰러지면 우리 팀 업무에 지장 생겨. 그러니까 제대로 먹어. 우리한테 빚진 주제에 건강관리도 못하면 어떻게 해?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 들어간 지은이는 변기 뚜껑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래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돈을 빌린 게 잘못인가? 엄마를 살린 게 잘못인가? 10분 후 지은이는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쳐야 해. 또 뭐라고 하겠지. 하지만 화장품은 몇 달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냥 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서윤이가 발표를 지시했습니다. 박지은 씨,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해봐. 네, 팀장님. 지은이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잠깐 서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료 정리가 엉망이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지금 회의 중인데? 박지은 씨, 요즘 일 처리가 왜 이렇게 엉성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러니까 다른 팀원들이 내일까지 떠안지. 김태수가 거들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지은이 때문에 우리가 야근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지.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 알았어? 네. 회의가 끝나고 지은이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그날 밤 지은이는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 혼자 남은 지은이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 단톡방. 지은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의 자료 복사해둬. 그리고 커피도 미리 준비해놔. 우리 회의 중요하니까. 알았지? 지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지쳤어. 정말 지쳤어. 같은 시각 박민수의 집.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점심 삼각김밥 1,500원, 저녁 라면 1,000원, 하루 생활비 9,000원. 내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지은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내 딸을 이렇게 둘 수는 없어.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한번 움직여야 해.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명함청.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의 이름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 강지훈 기자, 김영희 노무사. 30년 전 민수가 회사 비리를 고발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지금은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해야겠어. 민수 씨는 명함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박민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 태산건설의 전무이사였습니다. 연봉 10억, 강남의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전무님,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이네요. 축하합니다, 전무님. 화려한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때 민수는 회사의 어두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부실공사, 뇌물, 회계 조작. 이건 범죄야.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고발하면 나도 끝이야. 하지만 모른 척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져. 그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고 해. 그럼 당신 일자리는 다 잃을 거야. 이 아파트도 차도 모든 것.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요. 옳은 일이라면 해요. 여보, 우리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당신이 당당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자료입니까? 태산건설의 부실공사와 비리 증거입니다. 전무님이 직접 고발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 속보, 태산건설 대규모 비리 적발, 내부 고발자는 전무이사,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민수,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당신 때문에 회사가 망했어. 당신 같은 배신자는 업계에서 매장시켜주겠어. 민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해고, 강남 아파트 매각, 외제차 팔고, 빚 갚고, 남은 건 아내와 갓 태어난 딸 지은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이 민수를 도왔습니다. 신입 변호사 최진우, 전무님, 제가 무료로 법률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기자 강지훈, 선배님, 이 사건 제가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젊은 노무사 김영희, 형님 부당해고 당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전무님, 아니 형님. 형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민수는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보, 힘들지? 아니에요. 우리 지은이만 잘 키우면 돼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야말로 고마워요. 옳은 일을 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작은 철물점 주인으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왔던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대한민국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 강지우는 최대 일간지의 사회부 부장, 김영희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장. 그들은 여전히 민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건강하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청할 때야.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30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검은색 정장.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보니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할 수 있어. 그는 명함첩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박민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형님, 세상에 형님 목소리 맞으시죠? 네, 저입니다. 30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세요, 형님.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위해 동료들에게 돈을 빌린 것, 그 후 시작된 집단 괴롭힘, 강제 회식, 업무 전가, 모욕적인 발언들. 최진우 변호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님 딸이라면 제 딸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걸 동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30년 전 형님이 하신 일, 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화. 강 기자님, 저 박민수입니다. 민수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강지훈 기자는 여전히 열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그런데 기자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던데, 특히 돈을 빌려준 걸 빌미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거 충분히 기사감인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 씨는 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지훈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사화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선배님이 30년 전 보여주신 용기,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 김노무사님, 저 박민수입니다. 민수 선배님, 어머, 선배님 살아계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영희 노무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너무 반가워서. 민수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수 씨는 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선배님,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30년 전 선배님이 보여주신 정의. 이제 제가 실천할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 씨는 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아빠가 너를 지킬 거야. 그날 오후, 지은이의 회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날카로운 눈빛, 바로 박민수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지은 씨의 아버지 박민수입니다.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뭐야, 정장 입은 거 보니 뭔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야, 철물점 한다며? 그냥 폼 잡는 거겠지. 서윤희 팀장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지은 씨 아버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회사까지 오셨어요? 혹시 지은 씨가 무슨 문제라도? 제 딸과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서윤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빚 대신 갚으러 온 건가? 네. 무슨 일인데요? 혹시 지은 씨가 빌린 돈 대신 갚으러 오신 건가요? 팀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 통보서입니다. 뭐라고요? 서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딸을 집단으로 괴롭힌 직원들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입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언제 지은이를 괴롭혔다고? 민수 씨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지난 4개월간 회사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내용입니다. 화면에는 지은이를 조롱하고 모욕한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점심값도 없냐? 크크크 어제 구두 밑창 떨어진 거 봤어. 불쌍해 유유돈 빌려간 주제에 왜 저래? 우리 돈 떼먹으려나? 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딸이 회식과 워크숍 등으로 강제로 지출한 금액 내역서입니다. 민수 씨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팀 회식 15회, 총 150만 원. 팀 워크숍 1회, 30만 원 각종 모임 및 회식, 63만 원 총액 243만 원. 이건 자발적? 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 30만 원짜리 워크숍을 강요한 것이 자발적입니까? 그건 하루 생활비 9천 원인 사람에게 5만 원짜리 회식을 강요한 것이 자발적입니까? 민수 씨의 목소리는 정확했습니다. 30년 전 회사 비리를 고발할 때의 그 목소리. 그리고 서윤희 팀장님. 네. 서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 딸이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것을,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민수 씨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화면에는 서윤이가 다른 팀장들과 나눈 대화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돈 없어서 굶고 다니던데 크크 2천만 원 빌려놓고 매일 쪼들리네 좀 더 굴려 먹을까? 돈 빌려가 내가 감히 거역하겠어? 민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팀장이 할 말입니까? 이건 농담이었어요. 농담? 민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농담입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회식, 워크숍, 각종 모임을 강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입니다. 민수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진우 변호사님이 작성한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최진우 변호사? 서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진우, 대한민국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 재계와 정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그분이 왜 제가 30년 전에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민수 씨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강지훈 부장기자님이 이 건에 대한 심층 취재 기사를 일면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김태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중앙일보요? 강지훈 부장이라면?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일간지 사회부 부장입니다. 팀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수 씨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업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동료에게 돈 빌려준 것이 약점되나 돈 없는. 직원을 집단으로 괴롭힌 팀장과 동료들 하루 생활비 9천 원. 굶으며 빚 갚는 20대 여성의 눈물. 서윤이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이게 내일 전국 신문 일면에 실립니다. 물론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과 부서는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지 다 알겠네요. 김태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힘든 줄. 제발 기사만은 막아주세요. 민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는 다시 태블릿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보십시오. 지은아, 너 점심값도 없냐?
크크크. 김태수 어제 구두 밑창 떨어진 거 봤어. 불쌍해 유유. 이수진 그래도 빌린 돈은 갚아야지. 사정 봐서도 소용없어. 서윤이. 이게 몰랐다는 사람들이 할 대화입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딸의 가계부입니다. 화면에는 지은이의 가계부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생활비 9,000원, 점심 삼각김밥 1,500원, 저녁 라면 1,000원. 여러분은 한 끼에 얼마를 쓰십니까? 점심 한 끼에 10,000원, 20,000원? 제 딸은 하루 종일 3,000원으로 버텼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딸에게 회식비 5만 원을 강요했습니다. 워크숍 참가비 30만 원을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 없으면 초라해진다고 조롱했습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료가 할 짓입니까?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바로 그때 회사 인사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관이 오셨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뒤이어 2명의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박상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명의 여성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장 김영희입니다. 김영희 위원장이 민수 씨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씨. 팀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고위직이 저 아저씨한테 인사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회사 대표이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 민수 씨가 대표이사를 불렀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수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30년 전 명함. 태상건설 전무이사 박민수 대표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박민수 전무님? 오래전 일입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팀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저 사람한테 선배님이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대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몰랐습니다. 따님이 우리 회사에 다니는 줄. 대표님,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는 즉시 서윤희 팀장을 보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시죠. 서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팀 분위기를 위해서. 분위기?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직원을 괴롭히는 게 분위기입니까? 하루 9,000원으로 생활하는 직원에게 5만 원 회식을 강요하는 게 분위기입니까?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영희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서윤희 팀장님, 그리고 관련 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언은 기록되며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사실, 하나씩 불려 들어간 팀원들. 김영희 위원장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수 씨, 박지은 씨에게 돈을 빌려주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00만 원을. 그리고 그 후 박지은 씨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나요? 지은이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요? 돈을 빌렸다는 걸 빌미로 계속 회식에 강제로 참여시켰고, 그리고 단톡방에서 조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점심값도 없냐, 구두 밑창 떨어졌다, 불쌍하다, 이런 말들을 김영애 위원장이 기록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괴롭힘인 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런데 왜 계속하셨나요? 팀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다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다고 해서 괴롭힘이 정당화됩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이수진. 이수진 씨, 박지은 씨에게 돈 없으면 초라해진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왜 그런 말을 하셨나요? 그냥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요. 알면서도 계속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영애 위원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수진 씨의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윤희 팀장. 서윤희 팀장님, 박지은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런데도 30만 원짜리 워크숍을 강요하셨나요? 그건 팀 전체가 가야 해서. 박지은 씨가 빠지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팀워크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없어서 못 가는 거냐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네. 다른 직원들이 다 듣는 앞에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김영애 위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서윤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언론의 집중 조명, 회사 이미지 실추, 모든 것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우리 회사의 치부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윤희 팀장, 직장 내 괴롭힘 주도 및 갑질 혐의로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김태수, 이수진 사원, 괴롭힘 가담 혐의로 3개월 정직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합니다. 나머지 관련 직원들은 경고 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100시간 이수, 그리고 박지은 사원에게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며 피해 보상금 500만 원과 특별휴가 1개월을 지급합니다. 서윤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응? 저는 팀장님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지은아, 제발. 팀장님이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하면 초라해진다고 했죠. 그건 내가 잘못 말했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초라했어요. 하루 9,000원으로 살면서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면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면서 정말 초라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그걸 비웃었죠. 그걸 가지고 저를 괴롭혔죠. 서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2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진우 변호사가 지은이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악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빌린 돈을 빌미로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증거 1번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단톡방 대화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너 점심값도 없냐? 크크크 우리 돈 떼먹으려나? 돈 빌려간 주제에 왜 저래?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 발언입니다. 증거 2번을 보십시오. 지은이의 가계부가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하루 생활비 9,000원으로 4개월을 버텼습니다. 점심은 삼각김밥 1,500원, 저녁은 라면 1,000원.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런 원고에게 회식비 5만 원, 워크숍 참가비 30만 원을 강요했습니다. 증거 3번을 보십시오. 의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동료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법이 이를 엄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나 워크숍은 회사 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선의로 빌려준 돈을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문화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윤이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피고인 김태수, 이수진은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 그리고 피고인들은 향후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 또한 이 판결은 피고인들의 취업 기록에 영구히 남을 것이다. 서윤이는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 인생이.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중앙일보 일면 강지훈 부장기자의 특집 기사. 대기업 직장 내 괴롭힘 심각. 돈 빌려준 동료가 가해자 됐다. 28세 여성 직원 A씨.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빌렸다가 4개월간 집단 괴롭힘 당해 하루 생활비 9,000원으로 버티며 빚 갚아. 법원 가해자들에게 총 5천만 원 배상 판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특별 단속 나서. 기사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란에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요. 딸을 지키는 진짜 아빠. 하루 9,000원.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받아서 속 시원합니다. 우리 회사도 이런 일이 많은데 용기 얻어갑니다. 돈 빌려주고 갑질하는 인간들 정말 최악이다. 다른 언론사들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경제적 약자 괴롭힘, 가중처벌 필요하다. 한 아버지의 용기가 사회를 바꿨다. 저녁 집. 지은이는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빠. 나도 아빠한테 숨겨서 미안해. 민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기억해. 응?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건 가난한 사람을 비웃고 괴롭히는 거야. 아빠,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도움을 준 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그것이 괴롭힐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알았어. 뭘? 나는 초라하지 않았어. 당당했어. 민수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너는 당당했어.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진짜 당당함이야. 지은이는 이제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강연장. 지은이는 전국 기업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2년 전 동료들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제 약점이 되었습니다. 4개월간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하루 9천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울었고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 주인이었지만 30년 전 대기업 전무였습니다. 비리를 고발하다가 모든 걸 잃었지만 그때 만든 인연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지은이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도움은 도움일 뿐 지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 앞 철물점, 민수 씨는 여전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강연하는 사진, 그 옆에는 신문 기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선 박지은 씨,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의를 실천합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지은이었습니다. 우리 딸, 강연 잘 끝났어? 응, 다들 너무 감동했대. 그래, 자랑스럽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해가 지는 철물점 앞.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아는 채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의를 선택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딸로 자라 같은 길을 걷는 지은이. 한편 서윤희 전 팀장.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고 후 다른 회사에 50군데가 넘는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당한 이력이 있네요. 저희는 이런 분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실명과 사진이 퍼졌습니다. 익명의 전 동료들이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악질이었어요. 지은이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 때부터 후배들 괴롭히기로 유명했어요. 팀장 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팀장이었다니. 가해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요. 서윤이는 결국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어. 내 로펌에까지 항해 전화가 오고 있다고. 이혼해. 여보, 제발. 나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다야? 당신이 한 집 봐.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어. 나도 몰랐어. 저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당신 카톡 보면 다 아는데? 제발 한 번만. 안 돼. 이혼 서류에 서명해. 강남 아파트는 매각되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절반을 남편에게,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 변호사 비용, 그리고 쌓인 생활비.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구로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30평대 강남 아파트에서 6평 원룸으로 그녀는 벽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은이한테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1년.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좋아. 날씨도 좋고 우리 딸도 옆에 있고. 엄마, 산책 갈까? 그래, 가자. 공원을 걷는 모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회사는 이제 괜찮니? 응, 엄마. 이제 완전히 괜찮아. 다행이다.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엄마. 숨겨서. 아니야. 너는 강한 아이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빠는 더 강한 사람이야. 응, 나도 알아. 내 아빠는 30년 전에도 옳은 일을 하다가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대. 그게 내 아빠야. 지은이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당당하게, 정직하게, 옳은 일을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의 유산이야.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입니다. 경제적 약점을 이용한 괴롭힘은 더 큰 범죄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상대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도움은 도움일 뿐 지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가난한 사람을 비웃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당합니다. 당신은 존엄합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